안녕하세요. 근우엔 CS의 근우입니다. 벌써 명절 연휴도 다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 되겠죠. 많이 쉬셨다면은 또 그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또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이어서 2019년도 5급 피셋 자료 해석 16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쪽 5문제는 앞쪽 15문제에 비해서 꽤나 어렵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집중해서 푸셔야 될 거고요. 그럼 바로 1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유형별 1차는 생산, 소비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고 했습니다. 표 1, 그림, 표 2까지 정말 데이터가 많고 숫자들이 많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기서 물어보는 것만, 필요로 하는 것들만 골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표랑 그림 제목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18년에서 12년까지 1차 에너지 유형별 생산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차 에너지 지역별 생산량 기준, 비중이 있고요. 유형별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8년부터 12년, 지역별 최종 에너지 소비 12년 이렇게까지만 읽고 선지 보고 필요한 정보 고르러 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8년 대비 12년의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큰 에너지 유형은 천연가스냐? 자, 기준 잡아줬죠? 그럼 기준 찾으러 갑니다. 천연가스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 8년, 12년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 어느 정도 증가했냐라고 했을 때 어림산으로 해야죠. 일단 처음이니까 약 2배, 일단은 2배는 조금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배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보고 다른 거 보시면은 감소했죠. 조금 증가했는데 2배 안 되고요. 여기도 증가했는데 2배 안 되고 여기는 조금 감소했죠. 그래서 천연가스가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큰 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1번을 가볍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1번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선지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가시면은 더 긴장을 덜 하실 것 같고요. 자, 2번 가볼게요. 12년에 1차 에너지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에서는 같은 해 최종 에너지 중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였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차 에너지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을 찾아야 되겠다. 12년에. 그랬을 때 그림을 보는 거다. 왜냐면 12년에 지역별 생산량 비중이 있으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엄청 많죠. 그럼 어떤 기준을 봐야 되겠어요? 바로 12년도에 총량이 많은 유형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원자력인데요. 원자력을 보시면 이쪽에 있고 경북이 44.4. 딱 생각나는 분수 9분의 4. 전남, 부산 순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주 쪽이 유명할 거고 전남은 영광인가 부산은 기장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거든요. 어쨌든 경북이 9분의 4니까 32,000에 9분의 4예요. 그럼 얼추 계산해도 꽤나 많은 정도의 한 15,0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애들이 15,000이 있는지 보면요. 석탄, 수력, 신재생, 천연가스 전부 다 15,000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100%라도 15,0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등인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여기 있고 신재생에도 있고 기타 등등에도 있고 할 거지만은 그래도 15,000은 절대로 될 수가 없구나라고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 자체는 어디냐? 경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해 2012년도에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한 데가 어디냐 보면은 석유 제품 여기 있죠. 그럼 쭉 보면은 19,000 있고요. 17,000, 21,000. 근데 경북은 3,000밖에 안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까지 푸시면은 선지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1번부터 풀면은 두 개만 딱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대신에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3번, 4번, 5번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석탄 1차 에너지 생산량 2012년 경기 지역의 신재생 1차 생산량보다 적냐라고 물었어요. 2012년 석탄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940입니다. 940이랑요. 경기 지역의 신재생 중에 경기죠. 신재생은 8,000이잖아요. 8,000에 13.4예요. 어떻게 비교하냐? 자, 8,000 곱하기 8분의 1은 1,000이죠. 근데 이게 얼마다? 12.5다. 근데 13.4는 12.5다 크니까 이 값 자체는 1000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해서 적은 거 맞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년에 1차 에너지 생산량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합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한 개만 있으면은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맞다 하고 넘어가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 생각에 원자력을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생산량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비량보다 많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보면은 일단 경북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한 15,000 정도라고 우리가 앞쪽 보기를 풀면서 알았는데 경북은 일단 19,000이에요. 경북은 일단 아니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38,000을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럼 부산 보는 거예요. 부산 보면은 쓴 게 6,400 정도 됩니다. 근데 24.7이라는 숫자는 정말 쉽다. 뭐다? 4분의 1이다. 그럼 32,000의 4분의 1은 일단 요것만 해도 8,000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6,400보다 커서 존재하구나.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부산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4번 선지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년 대비 12년 소비량 증가율이 가장 큰 최종 에너지 유형은 신재생이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 기준 신재생 나오죠. 그러면은 8년 대비 12년이니까 8년, 12년. 일단은 2배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한 1.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열 1.5배 안 되죠. 전력 1.5배 안 되고요. 1.5배 안 되죠. 뭐 다들 1.5배 안 되니까 신재생이 맞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16번의 모든 선지 다 봤습니다. 그럼 17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갑국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산정 기준 계절 부하 시간대고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월 기본 요금은 2,39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 봄, 가을, 겨울,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별로 요금이 다르구나까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 충전 요금은 기본 요금에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까지 요일 곱하기 전력량 한 거 다 더하면 된다. 그리고 1일부터 말일이고 1시간당 5kWh만큼 충전이 되는구나. 그리고 표 2는 뭐다? 경중최가 있고 여름, 봄, 가을, 겨울별로 시간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선지 바로 가볼게요. 모든 시간대에서 봄, 가을의 전력량률이 가장 낮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대 자체가 경중최로 나눠지기 때문에 바로 이쪽 표 1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봄, 가을은 이쪽에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경부하에서 여름이 더 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니기 때문에 1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월 100kWh 충전했을 때 월 충전 요금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는 16,000원 이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거를 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160원을 보는 거예요. 뭐다? 1kWh마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이 월 요금이 기본 요금 더하기 요율 충전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 요금은 다 똑같아요. 2,390원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를 안 해도 된다. 양변 소거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160원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면 되는데요. 그럼 최소값과 최대값 보면 되죠. 아까 최소는 57.6이었고요. 최대값 같은 경우는 232.5가 나옵니다. 그럼 232.5랑 57.6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면 되는데요. 일단 기준이 160원이죠. 근데 이 차이는 일단은 160원보다는 더 많이 나요. 그러면은 몇인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160원보다 크고 100kWh 충전했을 때 16,000원 초과 될 거니까. 초과가 될 거니까 2번도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중간부하 시간대 총 시간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 동일하네라고 했어요. 6월은 여름이고요. 12월은 겨울입니다. 요거랑 요건데요. 1시간 또 1시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에서 총 8시간 되겠고요. 여기는 1시간 5시간 2시간에서 총 몇 시간이다? 8시간 되겠고요. 그러면 3번 맞네요. 되게 허무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22시 30분 요일 가장 높은 계절 여름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자, 22시 30분이 여기 중간부하 시간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간부하고 그 다음 여기는 겨울은 최대부하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훨씬 비싸다. 최대부하가 무조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이 여름이 아니구나, 겨울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12월 중간부하 시간대에만 100kWh 충전한 월 충전 요금은 6월 경부하 100kWh 2배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요일만 따지면 안 되고요. 기본 요금까지 따져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 요금이 더해져가지고 2배 이상이 2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볼게요. 12월, 6월 있죠. 어쨌든 두 개 다 2,390원이 들어가고요. 100kWh라는 거는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좀 더 네가 쉽게 풀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2,800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경보화 시간대는 여기죠. 그럼 5,760원이 될 겁니다. 이거 자체는 2배보다 크죠? 근데 요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죠? 15,190원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하면 50에 1 올라가고 1 되고 8,150원 나오죠. 그랬을 때 얘네는 2배가 넘지만 얘네는 2배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이렇게 하면은 3번이 답이라는 거, 그리고 1, 2, 4, 5번이 틀렸다라는 거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자, 신설 법인 현황이고요. 옳지 않은 것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확인할 수 있는 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자, 첫 번째 확인, 두 번째 확인, 세 번째 확인.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서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워낙 많은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유는 18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선지가 먼저 있는지 볼게요. 자, 비율이고요. 추이. 이거는 이제 1번 해당되겠죠. 그럼 증가율, 비율, 증가율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2번만 먼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다라고 하고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밑에가 제조업이고요. 위에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부터 보면은 자, 2011년이에요. 11년 여기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0893, 46975, 47436, 53087, 59743, 그 다음에 63414 맞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가면은 15557, 17733, 18721, 19509, 2015, 19037 하면은 일단 2번은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더하기 빼기도 없고요. 바로 곱하기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계산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림산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 자, 쉬운 숫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16년 업종별 구성비죠. 그럼 16년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65.9%죠. 이거는 3분의 2보다는 조금 작겠네. 이런 느낌으로밖에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3분의 2 하면 64,000 정도니까 조금 작은 건 맞겠네. 이런 느낌. 건설업은 10% 조금 넘겠네. 10% 좀 넘죠? 오케이. 에너지 공급업 1.5, 1.5배 정도 될라나?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에너지 공급 이쪽이죠. 1.5배 조금 되는 것 같고, 제조업 20% 조금 안 된대요. 맞는 것 같아요. 농림수산업 2.5? 맞는 것 같아요. 하면 1번 맞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19.9인지 19.8인지 계산하고 있다가는 시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보면 건설업 신설 법인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건설업이면은 이쪽부터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3% 정도 되는데요. 차이가 보면 한 마이너스 200 정도 되죠. 3%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맞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여기는 더하기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 조금 넣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는 더하기 70 정도인데 그러면은 1% 맞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확 뛰죠. 1050 정도, 1070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5% 맞는 것 같다. 그다음 여기는 1600 정도 뛰는데 20% 조금 안 되는구나. 오케이 하고 여기 넘어가는데 100 안 되죠. 100 안 되는데 4% 증가? 근데 9,700에 4% 증가면은 300이 넘어야 되는데 100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3번을 체크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가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가성비 있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신설 법인 중 서비스업 비율이고요. 자, 기준이 다 요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 뭐다? 8분의 5는 62.5다. 그럼 얘는 8분의 5보다 크고요. 얘도 크고 얘도 크다. 요 정도까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보다 작은데 여기 이미 우리가 파악을 했죠. 그럼 얘는 맞다 치고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16년부터 16년 안 해도 되죠. 15, 14, 13, 12, 11을 일단 기준 잡고 비교를 해서 들어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설 법인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니까요. 이렇게 넘어갈 때 쭉쭉쭉 어림산으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7분의 1보다 조금 작구나 라는 느낌. 얘는 8분의 1보다 조금 작구나. 얘는 10%보다
조금 크구나, 얘는 40분의 1이구나, 얘는 50분의 1보다 작구나, 얘는 12.5분의 1, 뭐 8%는 빠르게 계산하시고요. 요 정도 느낌으로 가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다. 그러면 4번과 5번은 직접 한번 연습 삼아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직접 손으로 빠르게 머리로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19번, 20번 두 문제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 시간을 두 문제 합쳐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투자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왜냐면은 20번 풀 때는 19번 풀 때 우리가 자료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20번에서 새로운 자료를 파악할 시간을 아낄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으로 들어가시면은 저는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문제 구조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표 1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18년 고용 형태 변화 비율이고요. 사업에서 사업, 사업에서 피고용자, 피고용자에서 사업, 피고용자에서 피고용자로 이렇게 2x2 행렬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다, 실업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표 2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표본의 소득분이 변하고 여기는 사업에서 사업, 사업에서 피고용, 피고용에서 피고용, 피고용에서 사업이고 각각 1분위, 5분위, 1분위, 5분위까지 합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주 보면은 이렇게 된 거는 17년 가에서 18년 나로 변화했다. 소득분위는 1에서 5고 숫자가 클수록 분위가 높다. 요거 나중에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넣어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각 고용 형태의 변화 유형 내에서 자 17년 소득분위별 인원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1, 2, 3, 4, 5 각각 뭐다? 20%씩 쭉 있겠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로 19번 가볼게요. 사업가 피고용자 2017년에 각각 5,000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하면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거 뭐다? 사업의 사업은 4,000명이구나. 그 다음 여기는 1,000명이고요. 여기는 1,500명이 아니고 3,500명이죠. 여기니까요. 여기가 1,500명이구나. 요까지는 빠르게 그냥 쑥쑥쑥쑥 바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사업가에서 피고용자, 사업가에서 피고용자 이쪽이죠. 소득 1분이 2018년 소득 1분이 210명이냐고 물었어요. 여기가 여기 말하는 건데 합치면은 95, 100, 105%죠. 그리고 여기는 50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갈 때 곱하기 2니까 얘도 곱하기 2 해주면은 210명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5번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2018년에 사업가인 사람이 6,000명이냐고 물었는데요. 그럼 여기랑 그 다음에 사업가 여기죠. 6,000명 아니죠. 5,500명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답은 그러면 바로 4번. 감사하게 빠르게 나오죠. 그래도 우리 디귿과 리을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피고용자에서 18년 사업가. 그럼 피고용자의 사업가니까 여기 4번이겠네요. 자, 17년 소득 2분위에서 18년 소득분위가 높아진 사람. 그러면은 2분위 이쪽인데 높아진 사람이면 3분위 가고 4분위 가고 5분위 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40%인데 총 500% 중에 40%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그럼 이게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럼 50분의 4에서 곱하기 뭐다? 1500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30이네요. 네, 50분의 3이고요. 이렇게 날라가면 30이고 곱해주면은 90이다라고 해서 맞는 선지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리을 가볼게요. 자, 동일한 표본에 대해 가지고 17년에서 18년 변화 비율과 같은 비율로 18에서 19로 변하면은 자, 피고용자의 수는 2019년에 감소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 그대로 가면은 19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보면은 자, 2018년 사업가는 110이고요. 여기는 9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110, 90인데 8대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대 7이고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88, 22, 27, 6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피고용자니까 합치면 뭐다? 85구나. 그러면은 90에 비해서 줄어들었구나라고 해서 감소하는 거 맞다.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19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도 19번, 20번이길래 조금 쫄고 시작했는데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 20번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자료는 우리가 아까 해석했다 치고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고요. 자, 17년에 소득 1분이면서 18년 소득분위가 17년보다 높아진 사람, 즉 2에서 5가 된 사람은 사업가 유형이 사업가 피고용자 유형보다 높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1분위에서 높아진 거는 비율이 이렇게 되죠. 그럼 40에 여긴 60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업가 피고용자는 1분위에서 넘어간 게 여기는 30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높은 거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3번 소거되고요. 남는 거는 1번, 4번, 5번 남는구나. 그럼 니은 바로 한번 가볼게요. 17년의 3분위 18년은 노팔인 사람 4에서 5 요것만 보면 되겠죠. 피고용자 사업가 여기랑요. 피고용자가 높냐 이렇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럼 3에서 출발해서 4, 5 된 사람 25죠. 3에서 출발해서 4, 5 된 사람 15죠. 그래서 니은이 맞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까지 하면은 1번 소거되고요. 디귿과 리을 중에 더 쉬운 거 풀면은 될 것 같은데요. 뭐 둘 다 디귿과 리을 둘 다 어려워 보이니까 그냥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변화 유형 4가지 중에서 17년과 18년 사이에 소득분위기가 변동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4에서 P다. 이게 뭐다? 기준이다. 그럼 4에서 P 가보면은 여기죠. 70, 55, 50, 50, 75.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더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거 눈치 보고 더할지 안 더할지 보는 거예요. 일단 요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쪽이 더 높죠. 그러면 얘는 탈락. 여기 보면 85, 65, 60, 65, 75예요. 그러면은 얘는 똑같은데 나머지가 이쪽이 더 높죠. 그러면은 4P가 아니고 P에서 P구나 라고 해가지고 틀렸다. 답은 뭐다? 5번이구나. 이렇게 가시면은 요것도 큰 시간 안 들이고 왜냐하면 앞에서 19번에서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을까지 풀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4가지 유형 중에서 소득 5분위인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사업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쪽 5분위 말하는 거죠. 18년도니까. 그러면 10, 20, 45, 125다. 몇 중에? 500 중에 125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100 안 되죠? 100 안 되죠? 100 안 되죠? 까지 해가지고 리을이 맞구나 라까지 확인하시면은 스무스하게 19번, 20번까지 클리어하고 우리 이제 20년부터 시작되는 후반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이제 16번, 20번 다음에는 36번, 40번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쉬운 거부터 푸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은 20문제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 다음 20문제도 제가 빠르게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빠른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